진우야, 내 아버지. 아빠가 죽으면 아빠 무덤 옆에 이 씨앗을 심어다오. 이 씨앗이 뭔데요? 아버지 그런 얘기하지 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폐암말기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상한 씨앗을 주었다. 그렇게 몇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아버지 무덤 옆에 씨앗을 심었다. 그 후 나는 매년 아버지 무덤에 가곤 했는데 그 씨앗을 심은 곳에 이상한 나무가 자랐다. 그 나무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나는 거였다. 이건 뭐야? 사람 형상 같은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 사람 형태처럼 자라고 있었다. 매년 갈 때마다 자랐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처럼 보였다. 그 후 5년이 더 지나고 그 형태는 점점 아버지의 죽기 전 모습처럼 보였다. 너무 무서워져. 그 후로 난 아버지 무덤을 찾지 않게 되었다. 자기야, 오늘 즐거웠어. 잘 들어가. 응, 연락할게. 여보세요? 진우야, 아빠다 어디냐?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렴.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꾸나. 어이가 없었다. 기쁘다기보단 놀란 마음이 컸다. 서둘러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집에 와 있는 것이었다. 멀쩡한 모습으로. 진우야, 고맙다. 네 덕에 애비가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은 이랬다. 그 씨앗은 옛날부터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환생의 씨앗이라는 것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앞에 멀쩡히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주아의 어머니였다. 주아는 내 약혼녀였고 걸려온 전화는 주아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다. 난 순간 그 환생의 씨앗을 생각했고 주아의 장례를 치룬 뒤 주아의 무덤에 똑같이 환생의 씨앗을 묻었다. 그렇게 7년 정도가 지났다. 진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죠, 설아 씨? 시간 괜찮으시면 술이나 한잔 할래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설아 씨가 갑자기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였다. 설아 씨는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아주 미인인 여자였다. 그런 설아 씨가 나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다니. 난 내심 주아한테 미안했지만 주아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린 그 만남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난 주아를 잊은 채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진우 씨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진우 씨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여보, 임신도 했는데 힘들게 왜 그래? 내가 일찍 가서 맛있는 밥 차려줄게. 뭐야? 빨리 오기나 해요. 여보, 나왔어. 맛있는 냄새. 뭐야? 잘 지내고 있었네. 아니, 넌 이주아? 네가 어떻게 여길? 아니, 그보다 설아는? 아, 설아? 네 새 여친? 아니,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설아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저 멀리 쓰러진 주아가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주아가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었다. 분명 주아가 사고가 났을 때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럼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따로 자라난 것인가? 내가 진짜 피곤해. 이놈의 야근. 그날은 야근이 있어서 일이 늦게 끝났다. 시간은 밤 9시쯤. 배도 고픈데 편의점이나 좀 들려야겠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계산 좀. 응? 부재중이 와 있네? 이 시간에 아버지가 웬일로? 서준이냐? 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 받으러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전화했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디세요? 여기 호로동 시민병원이다. 내가 중학생 무렵 어머니가 돌아간 뒤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다. 우리 서준이 많이 기다렸지? 아빠. 네, 당연히 가야죠. 지금 출발할게요. 호러동이라. 내가 어릴 적 살던 고향이고 아직도 발전이 덜 된 시골이다.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한적한 고속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 익숙한 도로가 보인다. 벌써 11시라니. 이런 늦은 시간에도 면회가 되려나? 고속도로를 내리고 시골길을 접어드는데 익숙한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보인다. 그 슈퍼마켓은 어릴 적 고향 친구 민우네가 하던 곳이다. 잠깐 들려볼까? 아직도 민우네 부모님이 운영 중일까? 계세요? 서준이 아니야? 야, 이게 몇 년 만이냐? 민우야. 너 아직도 이 동네에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대학 들어간 뒤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냈냐? 매일 야근에 아주 그냥 죽을 맛이다야. 그보다 너, 이 늦은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아버지가 지금 시민병원에 계신다길래 만나뵈러 왔어. 시민병원? 저기 큰 호수 옆에 있는? 응. 무슨 말이야? 야, 너 괜찮아? 잠깐 이리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 병원 얼마 전에 시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지금 그 병원 폐허야.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전화번호가 뭐야?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보여주자 민우는 곧장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병원에 계시니 전화를 못 받을 거야? 쉿.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준이 친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자, 받아봐.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서준이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뇨? 무슨 일이고 자시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려는 찰나 전화기 너머에서 노래방 반주 소리가 들렸다. 아니, 아버지 지금 어디에요? 일 마치고 회식 잠깐 왔지. 그보다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별일 없어요? 몸은 괜찮아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는 것 빼곤 괜찮지. 적어도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 건강은 있어 보인다.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에 좀 왔는데 곧 돌아가려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멍하니 있었다. 뭐,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자, 커피나 한 잔 마셔. 서준아,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다. 그렇게 민우와 인사를 하고 석연치 않은 심정으로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퇴근하고 나서 4시간을 꼬박 운전한 탓인지 지칠 대로 지쳐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자버렸다. 다음날 여보세요? 그래 서준아, 별일 없지? 어제는 집에 없어서 미안했다. 무슨 일 있니? 어제 일을 굳이 말해야 되나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 병원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 민우네 슈퍼에서 진상을 듣고 돌아왔다는 걸 그대로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곧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시민병원은 확실히 문을 닫았지. 그 새벽에도 지금 대낮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보다 너 민우네 슈퍼에 갔었니? 민우도 있었고. 네? 왜요? 민우네가 운영하던 그 슈퍼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단다. 일가 모두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번호가 0000으로 뜨는 거야. 휴대폰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 웬 젊은 남자가 너를 바꿔주는 거야. 내가 아무 말이 없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지치거나 하지는 않았지? 일에 문제는 없고 교통사고 조심하고 또 전화하마. 이상했다. 분명 민우를 만났다. 내 기억은 확실하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민우네 슈퍼를 가봤지만 그 슈퍼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리고 민훈애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여보세요? 설아야? 준비 다 했어? 응, 1시 반까지 보자. 그래, 오랜만에 쇼핑이라니. 설렌다. 맛집도 찾아봤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나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좋은데 놀러 가나 봐요? 네, 친구랑 쇼핑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뭐지? 고장인가? 거기 비상벨 눌러봐요. 반응이 없는데요? 뭐야? 바빠 죽겠는데. 정전은 아닌 거 보면 전력은 들어온다는 소린데. 그렇게 택배기사 아저씨와 8층에 사는 아줌마 이렇게 우리 셋은 2층과 3층 사이에서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실제로 몇 분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3층, 4층, 5층, 8층까지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다시 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일이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시 고장나기 전에 빨리 내리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지금은 오후 1시다. 하지만 밖은 매우 어둡다. 전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빛이 없다. 이상하네? 엘리베이터 불은 켜져 있는데 왜 건물의 불은 다 꺼져 있는 거지? 위화감을 느끼며 바깥 풍경을 보러 복도로 나가보았다. 뭐야 이거? 하늘이 붉은 빛이다. 빛도 태양도 구름도 없다. 이번엔 시선을 땅으로 돌려본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완전한 암흑.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은 밝게 불이 켜져 있다. 학생 안 내려오고 뭐해? 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게요. 또 고장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내려오지. 아니요. 먼저 내려가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말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려고 했고, 순간 나는 빠르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던졌다. 결국 나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됐고, 1층을 누르자. 이번엔 얌전히 1층까지 내려왔다. 문이 열리고 밖을 본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1층이었다. 밖을 나가보니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달린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안심이 됐다. 그런데 두 분은 왜 안 내려오시지? 한참을 기다리다 약속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친구를 만나러 갔다. 뭐라고? 진짜? 이상한 일이 다 있네. 너 순간 당황해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똑똑히 봤어. 그리고 8층 아줌마도 택배 아저씨도 안 내려온 거 보면 뭔가 이상해. 둘이 계단에서 눈 맞은 거 아니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그렇게 나는 별대수롭지 않게 친구와 쇼핑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학교를 가려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 602호 학생. 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잘 왔어, 학생. 안 그래도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네? 무슨 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학생 오후 1시쯤인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말이야. 희한하게 그전 시간대 CCTV가 죄다 먹통이 돼버려서. 혹시 그 시간대에 택배기사 아저씨나 803호 아줌마 못 봤어? 네? 그날 같이 엘리베이터 탔었는데 고장이 나서 두 분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두 분 어디 다치기라도 하셨어요? 아니 글쎄,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실종이 돼서 말이야. 분명히 1층 복도 CCTV엔 들어간 게 찍혔는데 연기처럼 사라졌다니까?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무서워졌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본 붉은색 하늘에 온통 빛이 꺼진 그곳은 뭘까? 택배기사와 아줌마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배고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안녕 얘들아. 오늘은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단다.
우주야, 인사해. 안녕, 난 김우주라고 해. 잘 부탁해. 우주라고 했지? 넌 어디서 왔어? 나 저기 대구에서 왔어. 그래? 멀리서 왔네. 너 근데 옷이 왜 그래? 뭐야? 너 왜 이렇게 더러워? 우주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에 어깨에는 비듬이 떨어져 있고 옷도 지저분했다. 전학생이라는 생소함에서 오는 특별 대우는 하루도 가지 못했고 반 아이들은 모두 우주를 피하며 몇몇은 그를 비웃기까지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응? 쟤는 우주 아니야? 야, 김우주. 응? 안녕. 너 어디 가? 집 가고 있는데 왜? 너도 집이 이 근처야? 응, 저기. 그가 가리킨 곳은 유흥가 거리로 당시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 미심쩍고 깨름직하게만 보였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를 만난 것이 난 너무 반가웠다. 우주야, 앞으로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괜찮아. 아니야, 같이 가자. 우리 집도 바로 이 근처야.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왜? 우리들만 놀면 되지. 그렇게 나와 우주는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도 매일 같이 다녔고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 그날은 내가 슈퍼패미콤을 샀던 터라 우주와 나는 저녁 늦게까지 함께 게임을 했었다. 늦었네. 이제 가야겠어. 우주야, 저녁은 먹고 가. 괜찮아요. 아니야, 벌써 다 차렸어. 얼른 와서 앉으렴.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다 먹고 함께 목욕도 했다. 나왔어. 아빠! 여보, 잘 다녀왔어? 응, 우주도 와 있네? 우주야,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늦었는데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잖아.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가자. 고맙습니다. 하준아, 갈게. 내일 봐. 오늘도 즐거웠어. 응, 잘 가. 내일 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주를 그렇게까지 챙겨준 이유를 알 것 같다. 다음날 우주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준아, 네, 선생님. 오늘 우주가 감기가 걸려서 학교에 못 나왔어. 하준이 네가 대신 이 프린터물을 우주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네, 제가 가져다 줄게요. 그래, 고마워. 수고 좀 해줘. 나는 간만에 혼자 걷는 귀갓길에 투덜거리며 예전에 우주가 말해줬던 집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우주의 집으로 향했다. 생각 없이 들어선 유흥가 거리는 쓰레기투성이었다. 냄새. 여기 어디쯤이었던 것 같았는데. 겨우 찾아낸 우주의 집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듯 울타리가 잡초에 둘러싸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유흥가 구석진 곳에 있었다. 우주야, 집에 있어? 초인종은 망가진 것인지 소리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우주야, 무슨 소리야? 너 괜찮아?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긴 왜 왔어? 선생님이 프린터물을 전해달라고 해서. 야, 김우주! 빨리 안 가고 뭐해? 네, 엄마. 지금 갔다 올게요. 하준아, 이리로 와. 야, 너 정말 괜찮아? 응. 엄마가 나간 김에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우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우주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우주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후 저녁을 먹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그 집에 관해 물었다. 얘기를 해도 될지. 엄마 괜찮아. 나 오늘 우주 집에 갔다 왔어. 우주집이 이사 올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안 좋았어. 우주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우주 엄마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한다네? 우주를 보면 왠지 네 또래보다 몸집도 작은 게 꼭 아동방치 때문에 성장불량인 것 같아. 우주를 보면 불쌍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주는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확실히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응, 우주야 안 오고 뭐해? 아,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너 뭐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 안 갈 거라고. 야, 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아까 뭐가 있었어? 그렇게 좁은 틈새에 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당연하지. 사실은 나 가끔 이상한 게 보여. 이상한 거? 어떤 게? 그게 우리 집이나
학교나 건물 틈새 같은 곳에 사람이 끼어 보여. 엥? 그게 무슨 말이야? 귀신 아냐? 잘 몰라. 하지만 그것들이 가끔 나한테 같이 틈새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것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가끔 나보고 힘들면 언제라도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 다들? 응. 온갖 사람들이 다 보여.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가끔씩은 같은 사람이 부를 때도 있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잘 모르겠지만 왠지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 뭐야, 언제부터 그랬어? 형이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보였어. 뭐? 너 형이 있었어? 응, 근데 잘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형은 원래 없었다고 했어. 내 기억이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어. 그 틈새 사람들이랑 형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 그치만 형이 없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리로 이사를 왔어. 그리곤 틈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해버려. 네가 없어져 버리면 난 외로워진다고. 응, 미안해. 이상한 소리래서. 그래도 너 말곤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말없이 저녁까지 공원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우주야, 등 밀어줄게. 우주야, 이거 뭐야? 무슨 상처야? 아버지가 건방지다면서 담배로 지졌어. 너 괜찮아? 응, 자주 있는 일이야. 엄마, 이리로 와봐. 아니야, 말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우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우주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우주야,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동학대야. 널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돼. 하지만 이제 여기도 못 오게 할 거예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우주가 다치면 바로 보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가족은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다. 그 이후 같이 목욕을 할 때마다 우주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살피는 게 내 일과가 되었다. 그의 몸에서는 매일같이 상처와 멍이 발견되었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우주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나 중학생이 되면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그 집에서 도망칠 거야. 이제 도저히 못 있겠어.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진짜 형제가 되는 거야, 우리.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어느덧 5학년이 되었고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우주가 갑자기 학교를 쉬었다. 최근에는 몸도 커지고 과거에 비해 건강도 좋아진 우주였기에 드문 일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을 들고 간만에 혼자 하교길을 걸었다. 옛날보다는 덜 무서워진 활락가를 지나 그의 집 현관에 도착했다. 아직 초인종은 망가져 있구나. 우주야 없어? 잠시 기다려보아도 문을 두드려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자 틈새 옆에 프린트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아, 깜짝이야. 우주야, 너 거기 있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가? 야, 김우주! 틈새 사이에서 우주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몇 번이고 찾아가 봤지만 결국 우주는커녕 우주의 가족조차도 만나지 못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주의 집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후로 나는 우주를 만나지 못했다. 계약을 하자 그 누구도 우주를 기억하지 못했다. 선생님조차 우주의 책상이 비어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9월이 될 무렵에는 우주의 책상은 사라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현재 나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영업사원이다. 지금은 우주가 살던 집도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렇게 우주의 흔적은 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우주를 잊지 않았다. 내 방 앨범 속에는 언제나 우주도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만 빼고 모두가 그를 잇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나는 점차 우주가 틈새 인간의 세계로 가버렸다고 믿으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믿게 되자 서서히 나에게도 틈새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겐 우주처럼 여러 틈새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주만 보일 뿐이었다. 건물 사이의 틈새, 책상의 틈새, 열차와 역사의 이 틈새. 항상 틈새에는 온화한 얼굴로 끼어있는 우주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하준아, 힘들면 언제든 이리로 와.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우주는 그렇게 틈새에서 말을 해왔다.
나는 그렇게라도 우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저 아저씨 하루하루를 이상해. 살아왔다. 오늘 저녁은 도시락에 맥주 한 캔 먹어야겠어. 그날은 집에서 도시락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도 책상 위에 올려둔 반찬 뚜껑 틈새에 있었고 우리는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켜뒀던 TV 뉴스에서 보험금 사기로 잡혀온 부부 이야기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호러뉴스입니다. 호러동에 살던 김모 씨와 최모 씨가 2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신의 아이 2명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경찰들의 수사에 의해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TV에 나온 그 부부의 얼굴을 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이값도 못하게 금발로 염색한 데다가 귀에다 잔뜩 갖다 붙인 천박한 피어싱,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 우주와 닮은 눈, 코, 입, 우주와 닮았지만 닮지 않은 누렇게 뜬 동태눈. 나는 절망했다. 그 뉴스를 본 순간부터 우주가 사라졌다. 어느 틈새를 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집안과 엄마를 눈물을 흘리며 우주를 찾았다. 그렇지만 우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괴롭다. 우주가 없는 세상은 너무 괴롭다. 나는 내일 아침 틈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겐 우주처럼 틈새의 세계로 이끌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 스스로 열차와 역 사이의 틈새로 뛰어들어 보려 한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의 틈새에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주야, 외로웠지? 이제 함께하자. 응, 잘 왔어, 아준아. 한때 나는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였다. 사업은 대박이 났고 젊은 나이에 누릴 수 없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 스포츠카에 예쁜 여자친구, 값비싼 시계와 좋은 집.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업은 망하고 여자친구도 내 곁을 떠났다. 하나뿐인 어머니마저 암으로 고생하다 얼마 전 돌아가셨다. 신은 나를 버렸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아니, 이보게!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경 끄시라고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내버려둬?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은 좋지 않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아파트 경비가 찾아와서 죽지도 못하고 다시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낮에는 배달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연장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진우야, 잠깐 볼 수 있어? 민주, 네가 무슨 일로? 잠깐이면 돼. 우리가 늘 가던 카페로 올 수 있어? 지금? 응. 그래, 지금 갈게. 나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민주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진우야,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미안해. 앞으론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린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예전처럼 여유롭진 못하지만 우린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결혼까지 해 나를 닮은 예쁜 딸을 얻게 되었고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이유와 희망의 빛이 보였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쁜 아내와 딸을 가진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어이, 진우.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쓰러지겠어. 쉬엄쉬엄 해. 아니요, 형님.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사는 느낌이 나네요. 그려. 오늘도 힘내보자고. 예, 수고하십시오.
볼 순 없어. 아니 글쎄 며칠 전부터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깐. 경찰 양반 한번 와서 직접 맡아보란께.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니깐 글쎄. 매일같이 보이던 옆집 청년 요 며칠 통 보이지도 않아. 애초에 경비는 들어온 적도 없고 죽기 전 그 짧은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 파노라마를 보았다. 뭐야? 여긴 어디야?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Kujikas fabrikas kabiu kutstegigdao orquist. Das es ist fast gewolpe. 아니 뭐라는 거야? 저기요. 빨리 여기서 내보내줘요. Koke für Safla for class deck cubes. 아니 뭐라는 거야? 영어도 아니고. 저기요. 아니 나가면 어떡해요? 야, 니들 신고할 거야 내가. 며칠이 지난 거야. 대체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저것들은 뭐고? 딱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인가? 어? 제 목소리가 들려요? 여긴 어디죠? 전 왜 갇혀 있는 거죠? 나도 같은 신세야.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은 된 것 같은데. 아니 저것들은 뭐예요 대체? 사이비 종교인가요? 대화도 안 되고 매일 와서 밥만 주고 사람 가둬놓고 그렇다고 뭔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당최 그걸 모르겠어. 왜 가둬두는지 죽이지도 않고 진짜 정신병 걸리겠어. 지루했던 하루하루가 그나마 옆방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숨통이 조금 트인 기분이었다. 그렇게 며칠 후. 아저씨 자요? 아니. 아저씨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는 박성훈이라고 하네. 자네는? 아, 전 이진우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죠? 전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걱정이 돼 죽겠네요. 저런, 자네도 힘들었겠구만. 난 작년에 딸아이를 잃었네. 불치병이었지. 와이프와 이혼하고 혼자 키우면서 병원비를 벌려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인데 뭘. 그나저나 자네는 어떡하나. 난 이제 홀몸이라 뭐 평생 여기 이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전 반드시 나갈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항상 밥을 주러 들어올 때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함께 들어와 도저히 그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왔다. 웬일인지 그날은 여성 혼자서 밥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기회는 지금이다. 뭐야? 너무 눈부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안 돼. 진우야,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계속 엄마 걱정하게 만들 거야. 엄마?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이진우 씨? 정신이 들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이진우 씨. 지금 방금 제 말을 알아들었나요? 무슨 말이죠? 전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시설에 갇혀 있다가 겨우 탈출하고 그 뒤론 기억이 없어요. 아니, 그보다 지금 제 말을 알아들으신 거죠? 선생님! 이진우 씨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듣지. 그보다 빨리 그 시설을 찾아가야 돼요.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더 갇혀 있다고요. 이진우 씨, 당신은 최근 6개월간 저희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대화가 아예 되질 않았죠. 저흰 그런 환자를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다행히 정신이 돌아온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내가 사이비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사실 정신병원이었다.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고 그 충격에 나는 이런 정신병이 온 것 같았다. 난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의사 선생님에게 말을 했다. 원장 선생님, 그럼 제 옆방에 있던 성훈 아저씨는요? 그분도 분명 대화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아직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입원한 분이죠. 아니, 그보다 어떻게
그분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분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알고 있죠.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가 있는 병실로 찾아가 봤는데 다시 한번 충격이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이 반쯤 나간 중년의 아저씨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다.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은 정신병이 아닐지도 모른다. 난 분명 성훈 아저씨와 대화를 했다. 성훈 아저씨는 아마 스스로의 자아를 가두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도 기다리는 건 비참한 현실일 테니